안녕하세요.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대표 양팔스입니다. 이 부동산 고수비극 제35강. 오늘의 주제는요. 지금까지의 서울의 모습이 앞으로 상당 부분 도시 재생에 대한 활성화, 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상당 부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떠한 지역이 선정이 돼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,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과실을 내가 거두어 드릴 것인가.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실행 과정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알고 또 실제로 투자해서 그 과실까지 엮어내는 이런 전 과정을 제가 약 한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공약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.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무엇보다도 기본계획과 계획에 대한 어떤 체계성이 필요한 것이죠.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방향성, 전략적인 측면, 그리고 실행계획과 더불어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, 전략계획,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, 바로 11개 지역에 대한 20개 사업이 됐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죠. 그렇다면 도시재생 이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어떤 전체적인 숲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개별 나무에 대한 성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체제가 2030 서울 플랜과 어떻게 조화롭게 맞물려서 그 시너지 효과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가. 바로 무엇보다도 2030 서울 플랜, 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2030 서울 플랜의 도시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53개 생활권이 현재 설정되어 있죠.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53개 생활권 계획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. 이 위에는 3도심 7광역 중심에 12지역 중심이 있습니다. 12지역 중심이 있고 거기에 53개 지구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인데 즉 여기에 20곳, 22곳에다가 75곳, 총 합쳐서 7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. 75개 지역에서도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75개 지역이 정해졌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되겠지. 그건 아닙니다.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. 그것을 보시고 또 자체의 개별 매물, 개별 입지 자체의 저평가성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, 즉 도정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, 재건축,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의 이런 기본계획들이 전부 잘 어우러져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실현화될 때 우리는 그 단계별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과실들을 실제 엮어내는 역할이 중요하죠. 그렇게 해야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수익이 더욱 높고 정확해지거든요.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가. 준비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 대한 사후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될 때 이들 지역들에 대한 과정에서 우선 준비 단계에서 들어갈 건 없고요.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 내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이 되는 이 중간 단계가 아마도 투자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